안녕하세요. 음악기자 채널의 프로듀서 선아입니다. 이번 강좌는 이 에이블톤의 오토메이션 강좌입니다. 오토메이션은 자동화라는 뜻으로 우리가 프로듀싱한 곡 재생 도중에 이 노브들을 자동으로 움직여주거나 버튼들을 온오프 해주면서 정말 다양한 효과를 연출해줄 수 있는데요. 이 시퀀서 어디에서든 이 무궁무진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프로듀싱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꼭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강좌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. 자, 우선 오토메이션 모드는 단축키 A 혹은 이 버튼을 이용해서 볼 수 있는데요. 오토메이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펙터 같은 장치보다는 이렇게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럼 우선 첫 번째로 이 오토메이션을 이 노브나 이런 버튼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. 자, 지금 이 오토메이션 모드에서는 이렇게 이 트랙 섹션에 이 네모 박스 두 개가 나타나는데요. 여기서 이 윗박스를 클릭하면 이렇게 이 사용하고 있는 이 이펙터들 전부와 이 믹서 섹션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이 녀석이 미디 트랙이었다면 이 가상악기까지 전부 볼 수 있습니다. 만약에 여기서 이 오토 필터를 고른다면 이렇게 이 밑에 박스에 이 오토 필터 안에 있는 모든 노브들이 나타납니다. 만약에 리버브를 골라주었다면 이렇게 리버브 안에 있는 모든 노브들이 나타납니다. 그러면 이 오토 필터의 프리퀀시 노브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지금 옆에 이렇게 빨간 점선이 나타납니다. 이 녀석을 이렇게 마우스를 이용해서 그려줄 수 있는데요. 이렇게 클릭해준 위치에 점이 생성이 되고 이 점들을 이동시켜서 그래프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들을 추가로 생성해줘서 그래프를 이렇게 디자인해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지금 이 그래프를 따라가 보면 점점 음역대가 올라가는데요. 즉 이 필터가 점점 확장되면서 넓은 음역대를 들려줄 거라는 뜻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점선을 사용했을 때 지금 이 지정해준 이 필터의 프리퀀시 노브에 빨간 점이 생성되는데요. 이 빨간 점이 바로 이 오토메이션이 적용됐다는 표시입니다. 이 빨간 점은 이 트랙 섹션의 이 박스 안에도 동일하게 생성됩니다. 그리고 이렇게 이 점이 생성된 노브는 이 오토메이션 그래프 모양대로 재생 중에 자동으로 움직이게 됩니다. 한번 이 녀석을 보면서 들어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필터의 프리퀀시 노브가 그래프 설정 값대로 저음역에서 점점 고음역으로 움직이면서 점점 넓은 음역대를 들려줍니다. 자, 그럼 이 선 모양을 반대로 해보겠습니다. 이 오토메이션 전체 삭제는 노브를 클릭하고 컨트롤 딜리트 해주거나 아니면 이 녀석을 마우스 우클릭하고 이렇게 딜리트 오토메이션 해주시면 됩니다. 한번 반대로 그려보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한번 재생해 보겠습니다. 자, 지금은 필터가 점점 닫히는 소리를 내줍니다. 이렇게 음역대가 점점 좁아집니다. 지금 보시면 이 노브가 스스로 움직이고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사실 이렇게 이 오토메이션 모드에서는 이 트랙 섹션에서 굳이 선택하지 않고 이 해당 이펙터의 노브나 뭐 이런 섹션의 노브를 클릭해서 간단하게 이 트랙 섹션의 오토메이션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뭐 패닝, 볼륨, 그리고 이런 트랙 온오프 아니면 뭐 리버브의 이런 드라이웻 같은 녀석들도 이 어떤 버튼들이든 이렇게 간단하게 클릭 한 번으로 이렇게 이 트랙 섹션에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. 또 이렇게 이 오토메이션 모드가 아닌 상태에서는 이 원하는 노브에 마우스로 클릭해주면 이 쇼 오토메이션 기능이 있습니다. 이 녀석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이 오토메이션 화면으로 전환되면서 해당 노브로 이 트랙 섹션에 선택이 됩니다. 그리고 또 이 오토메이션은 이렇게 마우스 우클릭 후 리턴 투 디폴트 버튼으로 기능을 잠시 오프해 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녀석을 다시 이 Enable 오토메이션을 이용해서 다시 켜줄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오토메이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입니다. 우선 그 전에 이 간단한 팁을 하나 드리면 이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확대해서 보고 그려주는 게 좀 더 섬세한 조절을 해줄 수 있는데요. 이렇게 이 확대하고 싶은 부분을 드래그하고 Z 단축키를 눌러주면 해당 부분이 이렇게 확대됩니다. 그러면 다시 설명 이어서 해보겠습니다. 이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중 이 점을 하나씩 추가해서 그리는 방법은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는데요. 뭐 이런 식으로 점을 이렇게 하나씩 추가해서 이 점을 또 이동시켜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 녀석들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. 이 점들은 이 마우스 좌클릭을 한 번 더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사라지게 됩니다. 또 이렇게 드래그해서 한 번에 컨트롤 X 해서 제거해 줄 수도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여기서 이 오토메이션 노브 값을 미세 조절하고 싶다면 이 Shift 키를 누르고 조절해주면 이렇게 미세한 단위로 이 오토메이션 노브를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.
그리고 이렇게 이 점들을 하나씩 찍지 않고 이 드로우 모드를 이용해서 그리는 방법도 있습니다. 여기 있는 이 드로우 모드 버튼을 클릭하거나 아니면 단축키 B를 이용해서 이 마우스 포인터를 이 펜 모양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 드로우 모드일 때는 이렇게 이 그리드 단위로 이 오토메이션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는데요. 이렇게 그리드 값을 변경해주면 이렇게 좀 더 섬세하게 이 오토메이션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이 녀석을 그냥 아예 오프로 해버리면 이렇게 펜으로 낙서하듯 그려줄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이 드로우 모드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이 맨 밑에 이 Insert Shape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. 여기서 이 녀석을 클릭하면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 녀석도 그리드의 영향을 받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이 모양대로 이 오토메이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. 이렇게 그리드의 값을 변경해주면 이렇게 변형 범위도 변하게 됩니다. 그러면 이 오토메이션 그래프 모형의 간단한 변형 방법과 복사 방식을 설명드려보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로 커브를 주는 방법입니다. 정말 간단합니다. 이렇게 이 점과 점 사이에 이 마우스 포인터를 대고 선을 선택해 준 후에 Alt 키를 누르고 이렇게 마우스를 위아래로 이동해서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이 녀석들을 드래그 해줘서 이 드래그 해준 범위 내에 있는 이 오토메이션 그래프를 이렇게 좌우 또는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여 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 드래그 해준 부분 주위를 보시면 이렇게 8개의 점이 생겼는데요. 이 점을 이용해서 이 그래프 모형에 왜곡을 줄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이 점들을 움직여서 이 그래프를 찌그러뜨릴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이 그래프의 조절 방향은 이렇게 윗줄, 아랫줄 6개의 점은 위아래로만, 그리고 이렇게 좌우의 점 2개는 이렇게 좌우로만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. 그 다음은 오토메이션 복사 붙여넣기 방법입니다. 당연히 단축키는 이 Ctrl C, Ctrl V와 Ctrl D입니다. 여기서 복사 붙여넣기를 할 때 이 오토메이션이 적용된 이 클립 자체를 복사해주면 이렇게 이 오토메이션이 함께 복제가 됩니다. 이런 식으로 이 오토메이션이 함께 복제가 됩니다. 그리고 이 오토메이션 그래프만 이렇게 따로 복사 붙여넣기 해줄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오토메이션 락 기능이 있습니다. 이 락 기능을 켜주면 이렇게 클립을 복사했을 때는 이 오토메이션이 함께 복사되지 않고 이 클립만 복사됩니다. 하지만 이 상태에서도 이 오토메이션 그래프는 똑같이 이렇게 복사해 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까지 배운 이 오토메이션 기능들은 이 하나의 트랙에서 다양한 기능들을 똑같이 적용해 줄 수 있는데요. 이 오토메이션을 추가해 주면서 이 다른 오토메이션과 동시에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. 바로 이렇게 이 플러스 버튼을 이용하면 이 해당 오토메이션 레인이 이 밑으로 내려가고 이 빈 오토메이션 레인이 하나 추가됩니다. 이때 만약 이 오토메이션 레인을 이 리버브의 드라이브에서 사용해 준다면 이 녀석에 이렇게 사용해주고 이렇게 플러스 버튼을 해준다면 이 해당 레인이 또 밑으로 내려가고 이 새로운 빈 오토메이션 레인이 생성됩니다.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마이너스로 이 레인을 지운다고 해서 이 해당 오토메이션 기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. 지금 보시면 이렇게 빨간 점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. 단순히 이 모니터링 화면에 나타나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. 즉 이 플러스 기능은 이 오토메이션들을 동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해주면서 이 보고 싶은 트랙만 따로 추가해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. 그러면 이렇게 밑에 이 레인을 추가하고 싶지 않다면 이렇게 이 패닝에 이 오토메이션 기능을 걸어준다면 여기서 이렇게 오토메이션 기능을 사용해주고 이 플러스를 누르지 않고 그냥 바로 다음 오토메이션 이렇게 사용해줄 이 노브를 클릭하는 것입니다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이 볼륨에 건 이 오토메이션 레인을 이렇게 같이 동시에 모니터링 해주고 싶다면 이때 이렇게 플러스 버튼을 해서 이렇게 동시에 모니터링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 녀석은 이렇게 클릭해서 따로 또 봐줄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이 기능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. 바로 이 오토메이션 기능의 활용 가능 범위입니다. 이 오토메이션은 이런 이펙터들의 노브뿐 아니라 이런 온오프 버튼에도 이런 트랙들의 온오프 버튼에도 똑같이 걸어줄 수 있는데요. 이 특정 파트에서 이런 식으로 이 이펙터나 해당 트랙을 뮤트 시켜줄 수 있습니다.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오토 필터가
이 구간이 됐을 때 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. 트랙 온오프 버튼도 마찬가지입니다. 보시면 이렇게 이 구간에 왔을 때 이 해당 트랙이 뮤트되는 것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볼륨 페이더에서는 데시벨 단위로, 이렇게 프리퀀시에서는 뭐 음역대 단위로, 그리고 이렇게 패닝에서는 이렇게 레프트 라이트 이런 단위로 이 노브나 버튼에 맞게 이 오토메이션 레인의 조절 단위가 자동으로 변경됩니다. 자, 이렇게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고 또 원하는 대로 디자인해 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또 이 막상 활용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막상 프로듀싱에 적용하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. 처음에는 이펙터를 이용하기보다는 이 곡에 디테일을 준다는 느낌으로 이런 간단한 이런 볼륨이나 이런 패닝 같은 녀석들을 먼저 사용해 보면서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오토메이션 강좌가 끝이 났습니다. 이 오토메이션은 방금 보셨던 것처럼 유용하기도 유용하지만 이 앞으로 배우게 될 사운드를 디자인해주는 신디사이저라는 악기에서도 계속해서 오토메이션과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오토메이션은 꼭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으로 이번 강좌 마치겠습니다.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